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서러움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 깊이 남더라고요. 노인정에서 내 아들 직업 가지고 나를 무시하던 순자 할머니. 결국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뒤집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배, 올해 72이에요. 남편은 15해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눈앞이 캄캄했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버티는 일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습니다. 아들은 착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몇 년 준비하더니 결국 붙었어요. 그때 저는 울었죠.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 도현이는 구청 민원과에서 일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민원 처리하고 명절에도 전화 받고 성실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런 아들이 저는 세상 제일 자랑스러웠죠. 며느리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둘 다 자기 살림 꾸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저는 우리 아들,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살잖아.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참 묘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공간이 어쩔 때는 사람 마음을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들어요. 저한테 그곳이 바로 노인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갔어요. 남편 떠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TV 소리만 가득한 집이 답답해서 나도 친구 좀 사귀어 볼까? 하며 나간 게 시작이었어요. 노인정 문을 처음 열던 날, 그 공기 아직도 기억나요. 약한 국화 냄새, 오래된 커피 믹스 냄새, 그리고 전기난로 돌아가는 소리. 벽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는 글귀가 삐뚤빼뚤 붙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몇 분이 장기 두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이렇게 힘든 곳이 될 줄은 몰랐죠. 정배 할머니 오셨어요? 이리 와요, 이리 와. 활달하게 손을 흔들던 사람, 바로 순자 할머니였어요. 처음엔 참 좋게 봤어요. 성격도 쾌활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호의의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목소리가 크고 말끝마다 우리 아들로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제차를 사줬다네. 에이, 이게 다 내가 젊을 때 고생해서 그런 거야.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끝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누르기 위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 중심에 서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제일 좋은 의자도
제일 큰 머그컵도 늘 그분 거였죠. 아이고, 이번에 아들 회사에서 제주도 보내줬잖아. 호텔이 어쩌고, 조식이 어쩌고, 거긴 커피도 맛이 다르더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하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 웃음 속에는 부러움 반, 비위 맞춤 반이 섞여 있었죠. 처음엔 저도 웃었어요. 아유, 부럽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웃음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순자 할머니는 사람을 조건으로 나눴거든요. 누구는 의사 아들, 누구는 사업가 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서열을 매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밑단에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따뜻한 봄날이라 노인정 마당에 평상 펴놓고 다 같이 점심을 먹던 날이었죠.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누군가 가져온 도라지 무침이 매콤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물었어요. 정배 할머니, 아드님은 어디 다니셔? 시청이요. 구청에서 일해요. 아, 거기 말단 공무원? 민원 같은 거 처리하는? 네, 뭐 그렇죠. 아이고야,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낫네. 근데 월급은 얼마쯤 되려나? 우리 아들은 회사 부장이거든요. 보너스만 해도 억 단위래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꼬리표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타면 제 컵은 마지막이었고, 김밥을 나눠도 제 앞엔 늘 김치 몇 조각뿐이었죠. 의자도 맨 구석. 아드님 공무원이면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그 말 뒤엔 늘 우린 그 이상이에요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그 말 끝에 다른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순자 할머니 아들은 진짜 효자지. 요즘 그런 자리까지 가려면 머리도 좋아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에 확 치고 올라오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여기서 급이 낮은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제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어요. 차도 저만 안 따라줬고 사진 찍을 때도 정배 할머니 한 발짝만 뒤로 가세요. 그렇게 자연스레 밀려났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들었던 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던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없으니 그럴만하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았죠. 아들한테는 괜히 미안해서 너 회사 일 힘들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너한테 자랑할 만한 엄마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정에선 하루하루가 작고 길었어요.
봉사활동 갈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정배 할머니는 그냥 간식 담당하시죠. 말은 부드럽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당신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야.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신문을 덮더니 말했죠. 엄마, 나 그만둘까 해요. 뭘 그만둬? 나 더는 못하겠어요. 민원에 치이고 상사 눈치 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도현아, 너 미쳤니? 그 안정적인 걸 왜 놔? 요즘 누가 공무원 자리를 버리니? 엄마, 나 이제 하고 싶은 일 해보려고요. 남 밑에서 서류만 찍는 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려고? 아직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무리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그 말이 뭔 소린지도 몰랐어요. 무리 되는 일이라니 무슨 철학자 같은 소리를 하냐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없이 고생해서 아들을 거기까지 올려놨는데 내려놓겠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졌죠. 며칠 뒤 노인정에 갔어요. 그날따라 순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배 할머니, 요즘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그만뒀어요. 네. 구청 일을 그만뒀다고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썹이 쓱 올라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애구 세상에 그 안정적인 걸 왜 그만뒀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그 옆에 있던 분들도 수군거렸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신대요? 모르죠. 뭐 놀겠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세상이 작게 느껴졌어요. 발자국 소리가 바닥에 찰싹찰싹 울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너는 실패한 엄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노인정에 가는 발걸음이 부쩍 무거워졌어요. 괜히 나만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내가 말이라도 붙이면 순자 할머니 눈빛이 먼저 날카로워지곤 했죠. 정배 씨는 아드님이 공무원이라며? 에이,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때려쳤다더라. 아이고야, 요즘 세상에 공무원 자리를 걷어찬다니 세상에 미친 거 아니요. 그 말에 사람들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 커피를 마시다 웃음에 사례가 걸렸는지 기침을 하며 킥킥대고 순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아이고 기가 차서 원하셨죠. 그때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갑게 등을 내리쬐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 아들이 왜 그만뒀을까? 순자 할매 말대로 정말 미친 짓이었나? 밤마다 뒤척였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 자꾸만 불안했죠.
아들은 공무원 옷을 벗은 뒤 이것저것 일을 전전했어요. 정수기 렌털 회사에 들어갔다가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만두고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며 정수기 필터를 직접 갈아주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청소며 설치며 일을 했어요. 엄마, 일단 배워야 해요. 사람들이 물을 아무렇게나 마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걸로 밥이 되겠냐? 해보죠. 세상에 물 안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정배 아들은 공무원 자리 걷어찬 철없는 놈이라 수군대는 게 귀에 쟁쟁했거든요. 노인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치 자기 손자 대학 붙은 얘기처럼 떠벌렸죠. 우리 둘째 아들은 말이야. 이번에 시청 인사과로 발령났어. 공무원이라도 요즘은 자리 잘 옮기면 연금도 쑥쑥 오르잖아. 그 집은 글쎄 공무원 때려치고 정수기 들고 다닌다며.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세상 모르지 뭐.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속도 터지시겠다. 그 말에 다들 킥킥대며 맞장구를 쳤죠. 그 와중에 나를 힐끔 쳐다보는 눈빛들. 마치 불쌍한 사람 구경하듯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내 입에서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또다시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냥 고개만 숙였죠. 몇 해가 흘렀어요. 아들은 밤낮 없이 뛰었어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도 차 트렁크에 정수기 필터를 싣고 다녔죠. 비 오는 날엔 비 맞으며 설치하고 겨울엔 손이 얼어서 드릴 을 놓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중고 정수기 렌탈 수리 일을 시작했대요. 한여름에는 땀범벅이 돼서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손은 갈라지고 손톱 밑엔 먼지가 가득했죠. 도현아, 이게 그렇게 좋니? 응, 엄마. 내 손으로 일해서 버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근데 몸은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직접 브랜드 만들어 보려고요. 이름은 순수한 물 어때요? 깨끗하게 진심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마음속이 흔들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남들처럼 편한 길은 못 가도 진심으로 사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죠. 사업 초반엔 빚만 쌓였어요. 빌린 돈 갚느라 허덕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몰래 통장에서 돈을 꺼내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안 받아요. 받아. 내가 넘어지면 내가 일어나면 되잖아. 아들은 고군분투하는 동안 노인정에만 가면 사람들은 정배 아들 망했대. 라며 수군댔고 순자 할머니는 또 그 얘길 퍼뜨렸어요. 아이고, 내 말이 맞잖아. 공무원 그만두면 뭐가 남겠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니까.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후로 한동안 저는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아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괜히 말을 피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그땐 그렇게도 서운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아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들이 말했던 그 정수기 회사는 점점 자리를 잡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들은 결국엔 정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시에서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방송 나가요. 물 정화 기술로 창업 청년 인터뷰래요. 그때까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TV를 켜자 순수한 물 대표 청년 창업 성공기 라는 자막이 딱 뜨더라고요. 거기 우리 아들이 서 있었어요. 작은 미소로 말하는 그 얼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의 수모, 멸시, 눈치 다 떠올라서요. 그리고 다음 날 노인정에 갔죠. 모두가 TV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어제 본 그 청년 정배 씨 아들이래. 하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죠.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날따라 커피잔을 자꾸만 들었다 놓았다 하시더니 에이 뭐 TV 나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하면서 괜히 딴청을 부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먼저 말을 걸었죠. 정배 씨, 아드님 진짜 훌륭하네. 나도 그 정수기 써볼까?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죠.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에요. 사람 마음도 좀 깨끗해질걸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 얼굴이 굳었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속 시원히 웃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알았어요. 내 아들은 그저 공무원을 그만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한 거구나. 그 후 비가 내리던 여름날, 노인정에 새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회장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후원해 주시는 분이 오신다네. 다들 인사 잘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들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단정한 셔츠, 반듯한 말투. 모두가 숨을 죽였죠. 안녕하세요. 정수기 회사 대표 이도현입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눈을 번쩍 떴어요. 어머나, 우리 아들 회사랑 거래하는 대표님 아니세요? 우리 아들도 무역회사 부장이거든요. 그 말에 분위기가 들썩였어요. 역시 또 순자 할머니의 무대였죠. 그런데 그 대표님이 고개를 돌려 절 보더니 웃었어요.
그 미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노인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배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그 대표님이 제 앞으로 와서 허리를 숙였어요. 이도현입니다. 정배 어머님 아들이요. 그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저는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죠. 아들이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자기 손으로 회사를 차렸어요. 이젠 노인복지 후원도 꾸준히 하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이고, 정배 할머니 대단하네. 이 친구가 그 TV에 나온 친구네. 이제 보니 알겠네. 순자 할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하늘처럼 높이 있던 눈이 제 앞에서 흔들렸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후련해서. 하지만 그 후련함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남았어요. 그래, 사람들은 결국 가진 걸로 사람을 보나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제 안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그 말들, 그 말의 대가를 꼭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창밖에 빗소리가 자박자박 들렸어요. 그날 이후 노인정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내가 들어가면 쑥덕이던 사람들이 이젠 내가 들어서면 자리를 내주고 인사부터 하더군요. 정배 씨, 커피 드릴까? 정배 씨, 아드님 방송 또 나왔더라. 참 훌륭하셔. 그 정수기 우리 집에도 놓고 싶던데 연락처 좀 알려줘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민망해진 건 순자 할머니였어요. 예전엔 자기가 노인정의 주인인 양 앉아 계셨는데 요즘엔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처럼 우리 아들은 시청 인사 가야 하는 자랑도 쏙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김장 봉사를 나간 날, 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대요. 그날따라 젊은 봉사자들이 늦게 와서 무거운 김치통을 옮길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야.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였죠. 예전 같으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나를 향해 손짓을 했는데 그 손끝이 그렇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어요. 정배 씨, 좀 도와줘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 목소리에 나는 잠시 멈칫했죠.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가서 김치통을 대신 들어 올려 주었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배 씨, 세상 참 모르겠네.
내가 그때 너무 입이 방정이었어.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하더군요.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자주 내 옆에 앉으려 했어요. 정배 씨, 아드님은 참 효달하며 우리 아들은 요즘 나한테 전화도 안 해. 며느리는 바쁘다 핑계대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 말에 문득 마음 한켠이 짠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체 하던 것도 결국은 외로움을 덮으려던 거였을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 즈음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 첫째 아들이 투자한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였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집도 팔고 서울서 내려왔다더군요. 순자 씨 요즘 많이 힘들대. 아들이 빚 때문에 집에서 싸운다나 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편으론 안 됐고 한편으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통쾌함이 올라왔어요. 사람은 결국 남을 깔보면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집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후 아들이 직접 들렀어요. 나는 괜히 함께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노골적인 복수 같아서 참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와 말하더군요. 엄마, 그분 참 조용하시던데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먹먹했어요. 그렇게 잘난 체 하던 사람도 결국은 혼자 남는구나. 인생이란 게 그렇게 덧없다는 걸 나는 늙어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순자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어요.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시더군요. 정배 씨, 이거 우리 아들이 제주에서 보냈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받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날따라 그 눈빛이 참 약해 보이더라고요. 고마워요, 순자 씨.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오래 묵은 앙금을 조금 녹였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이야, 나이 먹을수록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자식 덕을 보나. 근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디. 이제 와서 보면 다 부질없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군요. 순간 오래된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복수의 절정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노인정에서는 매년 경로잔치를 열어요. 이번엔 마을에서 후원사를 정해야 했는데 위원회에서 제게 물었죠. 정배 씨, 아드님 회사에서 후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들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친구분들 건강한 물 드시라고 정수기 전량 새로 설치해 드릴게요.
그날 잔치날 노인정에는 꽃길이 깔렸어요. 현수막엔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순수한 물이 함께하는 사랑의 경로잔치.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기업인 순수한 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들이 단상 위에 섰어요. 그 순간 내 눈에는 세상이 느릿하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에 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고 작은 몸이 의자 끝에 기대어 있었죠.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정배 씨, 나 그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참 못났었지. 그땐 세상에 돈과 체면밖에 몰랐거든. 그 손이 따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한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죠. 순자 씨, 이제 됐어요. 그땐 나도 작았고 우리 다 그랬죠. 근데 있잖아요.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게 참 고맙고 또 아름다워요.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젖어 있었어요. 그 빛이 꼭 오래된 상처를 감싸주는 듯 했어요. 이제 됐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죠.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승리했다는 걸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서 그 자리를 바꿔주더라고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순자 할머니는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노인정에도 자주 못 나오시다가 어느 날 내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배 씨, 나 잠깐 보고 싶어.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 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날따라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그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죠. 정배 씨, 내가 참 고마워. 나 그동안 잘난 척 하느라 사람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끝까지 나한테 따뜻했어. 덕분에 편하게 늙어가. 나는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 나도 고마워요. 그 시절엔 미웠지만 이제는 그때의 우리도 이해돼요. 우린 그냥 다들 살아보려 애쓴 거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배 씨,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우리 또 같이 커피 마시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해 가을, 순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엔 노인정 친구들이 모였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순자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용서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내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순수한 물에서 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 만들면 어때요? 순한 마음 장학금.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게 진짜 복수지.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제 노인정엔 새로 들어온 할머니들이 많아요. 나는 가끔 그들에게 말해요. 사람은요, 위에 있든 아래 있든 다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깔보면 언젠가 그 말이 제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부디 따뜻하게 살아요. 그럴 때마다 젊은 봉사자들이 말하죠. 정배 할머니 말씀 참 좋으세요. 진짜 인생의 선배 같아요. 나는 그저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그래, 인생이란 결국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웃자. 물처럼 맑고 사람처럼 따뜻하게. 창문 밖으로 햇살이 흘러들고 나는 순자 할머니가 좋아하던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 뒤에 남는 그 은은한 단맛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남는 게 있으면 되는 거겠죠.